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주 지수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뭐 코스피는 포스코만 보이고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처럼 저기 에코프로나 그쪽 2차 전지 쪽 보이고 반도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대 다시 뭐 전고점 돌파 못했지만 2,628포인트 갔다가 어제 2,600을 잘 지켰는데 아마 깨질 걸로 보이는데 깨져도 뭐 큰 하락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 후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등을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려면 이제 다른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실적 어닝 시즌인데 IT 분야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다 좋거든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골디락스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금리도 물론 올라가 있지만 경기가 좋으니까 고용시장 탄탄하니까 어느 정도 금리는 다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장은 이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대형주가 그 코스피가 안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대형사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하니까 미국 시장은 좀 디커플링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라고 주로 생성 AI 이러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위주로 지금 AI 혁명 시대 미국 위주로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적인 정시가 한쪽으로 미국으로 이게 쏠리는 게 이게 당연하게 실적도 앞으로 그 핵심을 그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쪽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지난번 고점을 그냥 뚫었습니다. 맞아요. 그대로.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뚫었는데 사실은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만 보면 지수의 흐름을 다 알 수 있고 에코프로가 이제 다시 하락을 들어간다면 지수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요. 그 사이에서 이번에 뭐 좋았던 거 5월 중순 이후, 5월 20일 이후부터는 반도체, 우량 반도체나 중소형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4월 13일 날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 이제 BME 같은 게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를 못했다고 이번 후반에 이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E나 포스코 푸체미 4월 13일 날 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랠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였고 반도체 쪽에는 이제 AI 반도체 뭐 이제 생성형 반도체 엔비디아의 수혜다. 그러면 딱 한 종목을 꼽는다면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 한미약품도 좋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는 하루에 상가가 가지고 급등했는데 오히려 이수페타스 꾸준히 잘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건 한 3배 올랐거든요. 만 원대에서 4만 근처 3배가 5월 달부터 거의 2달도 안 돼 3배가 왔어요. 이것은 확실히 핵심을 받고 있죠. 주도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의 수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최고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도 빠지면 또 수혜를 실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SNS 때는 조금 다른 성격이니까 그 전에 좋았다가 이번에 좀 약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어제와 그저께 보면 급락했다가 이수페타시스 한미약품도 그러고 어제 또 급등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가격 부담을 느낀다면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옵니다. 그럼 차익 실현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 뭐 실적 시즌에 안 나오면 추세 하락을 할 것이고 그래서 변곡점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신규 진입은 조심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수와 종목에 대한 분석들 드렸는데요. 이제 수급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이번에 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하고 좀 대치가 됐어요. 그동안 조금 좀 조정할 때 지수가 조정할 때 외국인 좀 팔았는데 뭐 크게 사진 않지만 큰 기존을 유지하고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고 나머지는 뭐 좀 조금씩 팔고 있고 근데 파는 게 이제 많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순매수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번에 4,700억 이제 어제 그저께 폭발적 5천억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도 이 자금이
코스닥의 자금은 매매를 아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숏스퀴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면 매매를 하는 거 보면 거칠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금은머리 외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워낙 이제 양극재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큰 의미가 없이 뭐 그럼 또 팝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기관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꾸준히 좀 팔고 있는 상태고요. 뭐 기관들은 금융 투자 매매는 계속 프로그램 매매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외국인들 순매도한 종목이 핵심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가 6,195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데 주식은 50만 대 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한 1년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인 걸 보면 되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계속 한 2년간 팔았습니다. 계속 지분이 57%에서 49% 계속 파는데 절대로 안 빠졌거든요. 그때 동학 개미들이 계속 사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빠지거든요. 길게 보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지금은 50만 물론 저도 작년 28만 대에서 한 뭐 사상 최고가 70만 대인데 그건 돌파할 거라 봤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는 아직 고점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아마 가을 4분기 정도에 아마 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의 순매수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 사는 게 4,355억이니까 사고 그다음 특별한 것은 포스코 푸치엠에 찔렀습니다 외국인이. 그렇네요. 거래소에 포스코 푸치. 그래서 양극재 그냥 고점 돌파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더 이상 안 팔고 있는데 사실은 AI 반도체부터 해서 엔비디아 수혜는 SK 하이닉스가 더 큰데 그런데 워낙 이 경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경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뭐 조정이 아마 여기서 최근에 고점 뚫지 못하고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8월 중순 이후부터 9월 달까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좀 해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고점을 뚫을 걸로 보이고 지금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적으로도 함께 또 분석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요. 미증시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테슬라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인식을 했는지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같이 분석해 볼까요? 어저께 이제 좀 빠졌다 어제 시간 장 끝나고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오늘 이제 실제 반영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식 에코프로나 이런 거 갖고 없으면 벼락거지란 주식 투자자 이런 말이 또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년도 부동산이 고점일 때 8월 9월 고점일 때 이게 부동산을 내가 사지 않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이런 분들은 벼락거지 됐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이제 가열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욕심을 부려서 뭐 그렇게 하면 그게 거의 다 고점이다. 주식 투자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2차 전지 없는 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시겠죠. 내가 원래는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참았는데 지금이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 이제 100만 원대 가고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항저지인가 난 한 주라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 주 사면 100만 원 들거든요. 옛날에는 10,000원, 2만 들었거든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없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을지는 좀 공부를 해봐야 돼서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차트에 보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45.6 $1,000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판매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4개월 연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뭐 1,000만씩 내려가지고 그래서 잘 팔렸습니다. 특히 시장 전기차는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폭발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졌습니다. 9.6%로. 그 전에 14%, 이제 지난번에는 전분기는 11.4%, 이제 10% 이하까지 내려갔죠. 실제로 자동차, 우린 뭐 현대기아차는 현재는 한 8% 정도 내야 되거든요. 잘 팔려서 그렇고. 그 전에 이제 19년도는 뭐 4%대였습니다. 4% 내외.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제 가격 정책 인하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가격 인하해서도 잘 팔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은 뭐 머스크 정책이 이렇게 가격 인하해가지고 고급 정책을 없앴다 해서 비난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정책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빠르게 선점을 해야만
실제로 앞으로 애플이 과거에 스마트폰계에 처음에 들어와서 선점하려고 계속했던 네. 똑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량을 한번 보게 되면 고객 인도량, 판매량과 같이 보면 급격히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23년도 2분기에 보면 48만 대까지 생산이 분기에 늘었는데 한 50만 대면 4개 분기니까 한 200만 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한 180만 대 정도 대의 목표인데 충분히 할 걸로 보이고요. 생산도 이제 그렇고요. 뭐 판매는 생산하는 쪽쪽 거의 다 이 정도면 다 판매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생산이 되는 대로 다 팔리기 때문에 가격도 인하해서 네. 그러면 계속 공장을 정설을 한다면 거의 다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테슬라의 이제 정책에 보면 생산 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역별 생산 차량 생산 캐파를 보면 네. 캐파 생산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75만 대인데 뭐 잘 팔리고 있고요. 독일이 37만 5천 대인데요. 이것을 2배를 확충 계획이나 뭐 100만 대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유럽이 이렇게 늦게 하냐면 유럽이 지금 경기 부진하고 물가도 높고 잘 안 팔립니다. 오히려 전기차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을 정도고요. 지난번 보면 중국도 조금 성장했지만 조금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은 이제 생산 확대를 정설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이후에 정도에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효과를 나중에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배 확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미국 자체에서 65만 대랑 텍사스 25만 대 하게서 미국이 크지만 상하이가 75만 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럼 상하이 중국 시장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 한 22% 3%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대 중 1대가 전기차라서 이쪽을 일단 장악하는 거는 우리 다른 이제 GM도 그렇고요.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이쪽엔 전기차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테슬라 중국 로컬 업체랑 테슬라 두 군데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미 들어가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정책적으로 중국에 가서 아주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테슬라의 정책은 판매나 생산 정책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정설해서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판매가 되니까 그럼 성장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등락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면 계속 성장성에 문제가 없어 아니면 선순환 이익을 돈을 벌어서 그걸로 또 공장 지어서 또 벌고 네. 그럼 계속해서 선순환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금 자산이 한 230억 달러 내외 되니까 뭐 선순환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계속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데도 좀 투자도 하고 있고 한데 이 정도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면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공장 증설해서 또 판매도 하고 해서 네. 계속 실적은 늘어날 거다. 그래서 마진은 좀 줄더라 더 많이 팔면 되거든요.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 되니까 그래도 자동차는 뭐 반도체 같은 디램 반도체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 정도 내외 나오면 꾸준히 나오거든요. 정설을 계속 오히려 네.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면 제조업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삼성전자 같은 뭐 어떨 땐 영업이율 30% 됐다가 거의 뭐 본전까지 오다가 이러거든요. 그것은 박리담을 많이 팔지만 워낙 가격의 등락이 커서 그렇고 지금은 자동차는 그렇게 가격 등락 크지 않습니다. 이제 생산하면 그대로 팔리고 있고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 생산 캐파를 늘리는 내재화를 네. 위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한 건데 기존에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미국에만 있을 때 공장이 거기에 파나소닉이 이제 전부 다 배터리를 납품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은 이제 내재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삼성, 뭐 LG 화학부터 해서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내장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겠죠. 만들면.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2030년대까지 봤을 때 제가 16년부터 얘기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배터리 세일 업체보다는 네. 소재 업체가 낫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재하면 결국은 이제 내재하면 그 LG화학보다는 LNF라든지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데 물론 LG화학도 들어가지만 LG화학 줄어도 그거 내재하면 결국은 시장에 그렇겠죠. 소재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업체가 낫다. 그래서 소재업체가 지금도 그 효과가 본 주가 이미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50기가와트시에서 3000기가와트시를 계획을 잡아놨으니까 네. 이게 60배 정도 돼요, 그렇죠. 작년에. 네.
그럼 60배 되니까 이 정도로 소지하면 물론 이제 세일업체는 그러면 30년 정도 내외는 세일업체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일업체가 새로 이제 뭐 LG학이 테슬라 많이 납품하다 세를 납품하다가 많이 내재해서 줄어들면 다른 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일업체는 장기적으로 2030년대까지 보면 결국은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내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일업체보다는 소지업체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팔거든요. 네.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반자율인데 그걸 팔면 거기 한 1,000만에서 1,500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파는 게 소프트웨어 파는 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관련된 것도 뭐 하고요. 솔라 쪽에도 스토리지, ES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같이 맞아요. 합니다. 사업을. 네. 그러면 발전소도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도 뭐 태양광에서 전기를 얻어서 하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해서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가장 좋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쪽은 워낙 기대가 맞죠? 크기 네. 때문에 관련된 뭐 내재 컴퓨터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성장세는 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본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ESS는 이제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대형 배터리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발전소니까. 그래서 대형 배터리 소재 관련된 수요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우리나라가 거의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핵심적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테슬라에 납품한 회사가 LG 에너솔루션이 직접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같이 이제 계속 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LG 에너솔 원통형 전지 생산이 4680이 캐파를 보면 150기가와트가 늘어납니다. 2025년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진 않는데 그래도 원통형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 이제 오창 공장이 오픈되고 그다음 내년에 미국 공장까지 가동이 되면 원통형 배터리에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효과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목 우리가 이제 LNF가 수주를 많이 났거든요. 네. LNF가 양극재,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수주한 게 보니까 3.8조 정도를 수주했더라고요. 수주한 넘겨 보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해년 25년도까지 2년 동안 3.8조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지금 현재 23년도 14만 톤이고요. 2년간 앞으로 보니까 25년도까지 한 2배 정도, 올해 기준으로 2배 정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캐파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부터는 전체 캐파를 봤을 때 LNF는 외형이 2년 만에 2배 는다는 것은 주가도 아주 괜찮을 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시장은 뭐 2차 전지 테마 시가총액이 이제 한 20% 왔거든요. 벌써 그렇군요. 반도체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의해서 하이닉스에 의해서 삼성전자에서 지수가 움직였더 이제는 2차 전지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입니다. 2차 전지가 조정받으면 시장도 내려간다. 네. 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라가면 추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세의 정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단계에서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정리를 하면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 선도 기업이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도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테슬라 수익성보다는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익성이 줄어들었다고 뭐 팔아야 고평가됐다 이건 아니다. 네. 애플을 걸었을 때 수익성 줄었을 때 팔아라는 게 아니라 애플이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것처럼 같다. 스마트폰계 애플과 같은 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기준은 실제로는 시세가 아니라 경제적 해자 기업, 즉 진입 장벽 유지 여부거든요. 이것은 유지한다면 팔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럼 애플을 옛날에 2008년도 시작에 샀으면 지금까지 안 팔아서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쵸. 같습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저희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시장의 시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장오늘 나스닥 2% 정도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주 FOMC에서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스탠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068포인트가 고점인데 요게 이제 돌파 여부가 있거든.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조정받고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 돌파를 못 해주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오늘 뭐 조금 빠졌지만 엔비디아 시대다 지금은. 그래서 그래도 장기 투자는 목표가 $500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비중 조절의 변곡점이 와 있고요. 테슬라도 $300 왔기 때문에 또 목표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비중 조절할지 아니면 팔지 단기적인지 장기인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이나 뭐 다음 주까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2차 전지일까요? 네, 아까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LNF는 이제 LNF 요? 내년부터 2년 동안 매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이 급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에코프로가 못 갔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상대적인 매력을 느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외국인은 한 2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길게 보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전기차, 양극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매출은 내년부터 2년 동안 2배 늘는데 이익은 뭐 거의 3배 늘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 3분기부터. 이렇게 해서 이번 2분기에 조정받을 때 사놓으면 아무 좋지 않을까. 2분기 실적 나올 때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 기준으로 뭐 좀 오늘부터 조정받으면 네. 한 일주일간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현재 한 25만 내에서 하면 거의 2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내년까지 말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48만 원 목표가고 손절가는 22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에 노리는데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제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인데 2차 전지 옛날 양극재처럼 이런 것은 팔자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고성장기 태동기에 2016, 17년대 2차 전지 사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태동기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니까 요거 관련된 주식은 사면 팔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실패 없는 1등주로 투자하고 보유하는 투자자를 이길 수는 없다. 장기 투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골라서요. 오래 투자하시면 분명히 수익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가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